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의 인민들의 나라 사랑이 묻어나는 내 나라 제일 좋아 감상해 보시고요. 가을 태풍들 속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북천군 룡정 과수농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으로 자원에 떠나는 수도 청년들의 진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에서 바라본 평양시의 모습도 궁금하시죠?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고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집이라 부르는 평양초등학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상평식당 요리사와 종업원이 추천하는 건강주스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북에서 자랑하는 관서 팔경 감상해 보시고요. 무려 1200여 종의 도안을 만들어낸 조선산업미술 창작사 김진순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에서 오랫동안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라는 곡인데요. 그 노래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같이 볼까요?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네, 북의 인민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노래이죠. 최근 이 곡에 맞춰 일종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되었습니다. 북의 인민들이 제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지요.
시작입니다. 남녘도 북녘도 주렁주렁 열린 과일들이 풍년인 가을이죠. 북천군 룡정 과수농장에서는 과일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하네요. 북천군 안의 여러 과수농장들에서 품질이 좋고 알알이 잘 익은 사과를 제철의 질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천군 명전 과수농장에서는 올해의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온 한 해 애써 가꾼 과일들을 한 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익는 족족 제때에 선별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에서 나서는 과일이 크기와 모양, 과일 겉껍질이 색, 그리고 과일이 씨앗의 색, 다음으로 과일이 꼭지에서의 분리층 형성 등 여러 가지 수확 기준과 수종별, 품종별에 따르는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과일 수확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수확 성숙기에 도달한 과일 따들인 과일이 운반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업 매 공정들의 힘을 넣어서 품질이 좋고 맛 좋은 이러한 과일들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탄원 소식은 끊이지 않고 전해오는군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곳에 자기 삶을 던지는 모습은 언제나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얼마 전에 평양시 악기 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가 삼지연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자원했을까요?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거들의 자원 진출하는 수도 청년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속에 평양 악기 공장 노동자 조윤경 동무가 삼지연시로 진출했습니다.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거세 찬 단원 열기로 비약과 혁신의 거저기를 이뤄온 청년 전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 안고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로 떠나는 조윤경 동무를 문화성과 평양 악기 공장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축하하고 거무해 주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말고 묵묵히 자신들의 처소를 지켜온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꿈과 기상을 바쳐간 우리 은경이가 삼전시로 가겠다고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악기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우리 은경이도 내가 일하던 악기 공장에서 착실히 일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잘 타지. 그것이 생소한 것이지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언실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소란풍 강풍에도 끝도 없이 백두의 벚나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한지. 삼지연시로 떠날 결심이 결코 오지원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경리하는 청비조 동지께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타는 지출한 청년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정말 받아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도 저 대어의 소자 당이 바라고 저기 부르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청춘을 빛내고 인생에 큰 자업을 남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떠납니다. 청춘의 자서전에 자랑찬 미운만을 새겨갈 애국의 마음 안고 삼지연시로 떠나는 조윤경 동무를 공장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발해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집단 탄원이 아니라 이렇게 단 한 명의 진출 소식도 보도에 실리는 거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참 귀중하게 대해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그만큼 어려운 곳에 가는 사람이 귀하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북의 인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조윤경 씨가 떠나온 평양시 전경은 어떨까요?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은 나이에 맞게 교육기관으로 진학해서 자라납니다. 네, 육아원, A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원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북에서는 학원 내에서 생활하며 학업까지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그중 평양초등학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양에 위치한 만큼 그 역사나 상징성도 남다를 것 같죠? 네, 평양초등학원은 1974년 8월 1일 평양 미림학원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개건 현대화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2017년 2월 완공되었습니다. 평양초등학원 바로 맞은편에 평양중등학원이 세워졌고요. 평양초등학원은 교직원들에게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곳 원아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자랑한다는데요. 평양초등학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 얼굴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진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도 공장에 나가 일하시다가 순직하였습니다. 아버지까지 안 계시면 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여기 평양초등학원에 온 날부터 내 얼굴엔 절로 웃음꽃이 폈습니다. 새 교복과 학용품, 신발, 체육복, 아니 글쎄 저런 소멋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졸랐던 그 소멋까지 나에게 다 차려줬습니다. 기쁘고 놀라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며 동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해주신 거야. 우리들에겐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우린 모두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숙제당마다에는 어머니 수표도 꼭꼭 해주시는 선생님. 우리들이 혹시 알을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돌봐주시는 선생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엄마처럼 안겨지는 건지 최대 비상방역기간이 선포되어 텔레비전으로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쌩쌩 달리던 차들도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 줄지어 들어서던 차들도 모두 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매일 눈 뜨면 우리를 기다리던 풍성한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철 따라 먹던 가일들, 바다에서 사는 상어, 까나리, 낙지, 대양어, 그리고 또 민물고기랑 서젓 우유, 당가류들. 난 정말 못 먹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정말 못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빵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뜻밖에도 물고기를 한가득 실은 차가 우리 초등학원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빵차, 고기와 알을 실은 차들도 연이어 들어섰습니다. 온 나라가 병마와의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들의 용양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질세라, 또 입맛이 떨어질세라 이렇게 사랑의 왕차들을 보내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고마워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오후 옥류아등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 와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주사 맞기가 딱 싫은데 난 슬쩍 다 맞은 동물을 속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뚱뚱이 영국이가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오늘은 주사를 맞고야 말았습니다. 어제는 치과병원에서, 오늘은 또 옥녀아동병원에서 매일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만 찾아오실까? 육아원과 애육원 그리고 우리 초등학원, 중등학원에는 이름 있는 병원의 선생님들이 학원에 나와서 원아들이 글쎄 키는 얼마나 컸고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진하고 치료해주는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평양 초등학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불암물에 의한 이삭기 예방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바가 크고 그때마다 입안에서 저절로 야야 하는 감탄사가 나와서 자기 심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글쎄 아이들이 입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벌레 먹은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나갔던 김에 식당도 같이 한번 참관해보자 하고 해서 우리 식당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식성에 맞게 따로따로 밥을 먹는 아이, 비지를 먹는 아이, 국수를 먹는 아이, 거기에 찬그릇을 넣고 보니 알류가 있었지. 완자가 있어서 물어보니 그 완자는 물고기를 뼈까지 가려내서 만든 완자였다고 합니다. 요리사 동지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아이들이 이빨을 든든하고 뼈를 든든하게 하자면 칼슘 보충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은 물고기를 먹을 때 살만 먹고 뼈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보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뼈까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뼈를 가려내서 완자를 내서 먹이면 아이들한테 칼슘 보충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가루를 내서 보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병 없이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학원엔 참 서저가 많습니다. 소의 서저, 굴짓기 서저, 섬유 서저, 축구 서저, 과외 서저만 해도 수십 개나 된답니다. 어느 서저에 갈까? 이것이 우리들의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그건 많은 것을 다 배우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난 지금 송악서저에 다닙니다. 오늘은 온 학원이 모여서 서저별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소의 서저에 다니는 고농이도 굴짓기 서저에 다니는 종묘이도 모두 자기들의 늘어난 솜씨를 자랑하는데 선생님들과 동무들은 놀라기만 합니다. 학원으로 들어설 때만 해도 꿈이었던 우리들의 재능이 몰라보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좀 떨리긴 했지만 난 동무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깃들어 있고 우리들이 꿈이 꼽히는 곳. 앞날의 희망이 펼쳐지는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집입니다. 평양 초등학원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제일 좋은 우리 집 같나요? 아이들 웃는 얼굴만 봐도 참 좋아 보였는데요. 특히 식사 시간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뭐랄까, 잘 먹이고 있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본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를 한다는데요. 점심 식단표 음식이 차림표에 보면 13가지 음식을 준다고 하거든요. 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기르는 우리 집 아이한테도 이렇게 잘 먹이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는군요. 사실 그리고 이 음식을 다양하게 잘 먹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발달 체형이나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또 이 칼로리를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점심 때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을 주고 저녁 때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작아지니까 칼을 낮춰서 이렇게 음식을 배려한답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 상태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평양 초등학원 혹은 중등학원이 평양에만 있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평양이니까 저렇게 잘 한 거다, 다른 지역은 형편없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요. 북에서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하는 대답이 늘 한결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있는 고아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육원, 보육원, 뭐 초등학원, 중등학원 모두 다 평양 수준으로 동일한 형태로 설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의 그늘 없이 국가의 혜택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과수농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제철 과일을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시죠? 그런데요, 북의 커피숍에도 우리처럼 과일 주스를 팔까요? 있다면 북에서도 주스라는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궁금한 분들을 위해 상평식당 요리사와 종업원이 추천하는 과일 음료를 소개할까 합니다. 건강 정보까지 덤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새나 과일과 같이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모란봉구역에 자리 잡은 상평식당에서 과일과 남새로 몇 가지 건강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가정에 여름철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음료들도 있지만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음료를 찾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수박, 참외, 포도, 홍당무와 같이 남새나 과일의 즙을 내서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우러나오니까 건강에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높고, 그다음에 씹기 불편해하시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섭취하기가 편안합니다. 대체로 사과나 배의 껍질을 벗겨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즙을 내서 먹는 경우에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먼저 포도 요구르트 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를 깨끗이 씻습니다. 포도처럼 문질러 씻을 수 없는 과일들은 연한 식초물에 몇 분간 담그었다가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씻기를 진행하면 껍질에 묻은 농약 성분까지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도알도를 나무 주걱으로 짓이기면서 씨를 따로 갈라냅니다. 씨를 골라낸 용액에 물을 섞습니다. 분쇄기로 거르럽게 즙을 냅니다. 분쇄해낸 즙에서
찢기는 걸러냅니다. 사탕가루를 넣어 새콤달달한 맛이 나게 합니다. 포도즙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과일즙은 물론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이러한 젖제품을 섞어 마시면 이제 건강 음료로서 그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우유나 이 요구르트를 비롯한 동물성 식품에는 이제 당질이나 단백질,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는데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동물성 식품만을 일면적으로 이제 오래 섭취하게 되면 인체의 이제 산성화와 비타민 결핍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는 과일이나 남새를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둘 점은 포도를 비롯한 이런 과일들은 새콤한 맛을 내기 때문에 요구르트와 잘 어울리고 이제 남새는 우유와 잘 어울립니다. 이제는 포도즙에 요구르트를 섞으면 됩니다. 새콤달달한 포도의 맛과 향기, 까륵하면서도 고소한 요구르트의 맛이 한껏 느껴지는 포도 요구르트즙입니다. 요구르트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한 덩이 띄어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홍당무 우유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홍당무를 분쇄에 적합하게 일정한 크기로 토막냅니다. 그것은 홍당무가 일정하게 크기도 있고 굳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포도즙을 낼 때와 공정이 같습니다. 달큰한 홍당무의 맛과 고소한 우유의 맛이 한데 어울려 감미로운 홍당무 우유즙입니다. 과일과 남새즙에 여러 가지 젖제품들을 배합해서 만든 이 음료들은 맛이 좋은 것은 물론 비타민과 영양소의 섭취에 효과적인 건강 음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맛일 것 같네요. 포도 요구르트즙, 홍당무 우유즙 만들기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북에서 자랑하는 절경들을 감상하실 순서인데요. 혹시 관동 팔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동해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명승지들 뜻하는데요. 양양의 낙산사나 강릉 경포대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팔경 중 일부는 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관동 팔경 말고도 북에는 관서 팔경이 있답니다. 북인민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관서 팔경, 영상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고려 시기와 조선봉건 왕조 시기에는 지금의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을 가리켜 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서지방에 있는 8개의 아름다운 명승 고족을 가리켜 관서팔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서팔경에는 평양의 의련광종, 안주의 백상루, 용변의 약산동대, 독림의 독림폭포, 의주의 동군종,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40 1951년 12월에 폭격에 불타버린 성천의 강선루가 있습니다. 의련광정은 평양시 중구역 대덕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양성 내성의 동쪽 장대토로 고구려 시기인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우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쳐지었습니다. 의련광정이라는 이름은 존만 경치가 좋은 루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련광정은 조선봉건 왕조 시기인 1670년에 고쳐 지은 곳으로서 이름도 그때에 지어진 곳입니다. 련광정은 이곳에서 바라보는 평양의 경치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화와도 같아 제1루대 만화르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예시와 현판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 성벽 한쪽 면에는 num실num실 강물이요, 큰 들판 동쪽 무리엔 띄엄띄엄 산들일세. 고려 시기의 시인이었던 김황원이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지은 시구입니다. 천하제일 강산, 이 현판은 옛날 이웃나라의 한 사신이 련광정에 올랐다가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현혹되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련광정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잘 어울려 수도 평양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습니다. 루에 오르면 100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백상루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시기에 처음 세워졌고 1753년에 다시 지은 백상루는 조선봉건 왕조 시기의 루종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백상루는 고려 시기 안주송안의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약산동대는 평안북도 영변읍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구룡강 연안에 서사히 있습니다. 약초가 많고 약수가 나는 산이라는 뜻에서 약산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라는 말은 용변이 지난 날 무주, 연주, 위주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에 무주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대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것입니다. 가요 평북용변가의 구절 그대로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와 바위들, 울창한 수림과 철 따라 피는 갖가지 꽃들, 유적들로 해서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 있는 약산동대입니다.
약산동대는 명승의 아름다움을 한껏 떠올치며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휴식터로 영변 땅의 자랑 중의 하나로 오늘도 그 이름 높이 떠올치고 있습니다. 독림폭포는 평안북도 독림군 고군용리에 있습니다. 독림폭포의 높이는 5m 정도, 물줄기의 길이는 2천여 m입니다. 우리 독림폭포는 640정보의 울창한 산림이 담보하고 있어 사시장철 후름물이 마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삼복철이면서도 장마철인 7, 8월에는 정말 그 후름량이 장관이어서 떨어지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고 또 여기서 산생되는 음이온 함량이 높아서 인민들이 이 덕수토에 척 들어오면 정말 시원한, 상쾌하고도 시원한 이런 감을 줘서 우리 인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독림폭포의 시원은 이 문수산과 락기산의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이 샘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정말 인체에 알맞아서 이 독수를 한번 맞으면 정말 겁사둥이 더 허리를 폈다는 이런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독림폭포가 관서 8경의 하나로 이름나게 된 류의 하나는 전설 그대로 이 폭포가 독수토로 사람들 속에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포의 높이가 5m 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독수로 맞기에는 알맞춤하다고 합니다. 물이 맑고 구슬같이 떨어진다고 해서 독림폭포를 옥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통군정은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습니다. 고려 전반기에 처음 세워졌고 그 후 1538년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의주 읍성의 북쪽 장대에 군사지휘처로 세운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북쪽 삼각산 봉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해서 그 밑에 압록강과 근방 일대를 내다보며 군사지휘를 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료정은 정면의 간수보다 측면의 간수를 적게 하고 정면의 간수를 홀수로 하는데 통군정에서는 정면과 측면의 간수를 다 같이 짝수인 사간으로 한 것이 특이합니다. 추녀와 네모소리마다에 령과 봉황새 나무 조각으로 장식을 하고 련꽃과 령무늬로 단청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경쾌한 겹초마 합각 지붕이 잘 어울려서 통군정은 웅장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풍루는 자강도 강계시에 있습니다. 조선봉건 왕조 시기인 1472년에 처음 세웠고 그 후 1680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강계읍성의 소북쪽 장대로서 의료정은 군사지휘처로 앞마당은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천정 부분은 아름답고도 시원하게 보이도록 보와 석가래 등을 모두 노출시키고 조각을 비롯한 장식 효과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함으로써 우아한 느낌을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류사 유족 세검종은 자강도 만포시 서재지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5리가량 되는 표랑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검종은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의 의료종입니다. 1636년 우리 선조들은 나라에 침입한 외적을 조물리치고 이곳에서 피 묻은 곰을 압록강에 씻었는데 그 후 여기에 의료종을 세우고 이름을 세검종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압록강 물면에서 100m나 되는 표랑우에 세운 세검종은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치가 참으로 좋아서 예로부터 명승지로 되고 있습니다. 관소 8경에 속하는 하나하나의 명승 고족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에 대해서 명승이 많은 내 조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북에서도 상품의 양뿐 아니라 질을 강조한다는 건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질을 보장하는 데서는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만큼 북의 상품들도 아기자기한 상표와 로고, 캐릭터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북에서도 산업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 선두에 있는 일꾼입니다. 조선 산업미술창작사 실장 김진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친근감이 나는 이 도안들을 창작한 여성이 바로 조선 산업미술 창작사의 김진순 실장 동무입니다. 그가 창작한 도안들 가운데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생활과 관련한 도안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창작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퇴근길에 식료상점에 들린 적이 있는데 간식 매대에서 한 아이가 번쩍번쩍한 상품을 들고 넣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대 어머니는 다른 상품을 꺼내 들고 이게 더 맛있다고 건강에도 좋고 좋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창작가로서 전문가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그는 직업적 의무감으로만 대하던 하나하나의 상표도안 창작. 그것이 결코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창작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우리의 곳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도안 창작을 진행할 때 우리 실장 동지는 제일 먼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석사에 넣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도안 창작에 반영하곤 합니다. 몇 년 전 실장 동지가 아이들의 연필 도안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실장 동지는 비록 작은 연필이지만 거기에 아이들의 동심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던 중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실장 동지가 지나가다가 보니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면서 눈이 계속 오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장 동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하얀 눈을 도안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탕은 푸른색 배경에 아이들의 꿈이 두둥실 실어간다는 뜻에서 둥근 구름을 형상하였으며 그다음에 이렇게 눈송이 결정체를 줌으로써 아이들의 동심에도 맞고 아이들의 꿈을 상징하는 그런 도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학생 가방 도안을 창작할 때 우리 실장 동지는 양옆 주머니를 서로 다르게 창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방 도안을 창작하는 것을 보면 양옆 주머니를 똑같이 해주는 것이 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고 물었더니 실장 동지는
언제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달려가고 있던 한 학생이 옆주머니에서 수첩을 떨고 와서 그것을 주워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한쪽 주머니에는 물병을 넣어도 편안하게 이렇게 토쳐주고 한쪽 주머니에는 수첩이나 이런 필기도구를 넣어도 떨어지지 않게 지퍼를 달아서 거정해 주어야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창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저국의 미래를 위한 일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가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그의 뜻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 세우며 사는 실장동무였습니다. 삼지연 감작가로 생산공장 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업을 받아 안고 욕망만 앞세우면서 하다 나니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 이 감자의 형태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일면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장동무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상표도안에서 만화적인 수법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감자를 실물 그대로가 아니라 의인화해서 형상해보자. 거심 어린 창작 전투를 벌여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완성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 마크도안이었습니다. 근 20년간 김진순 실장동무가 창작한 1200여 점의 도안들 가운데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 마크도안, 향나무 장식도안, 승마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수여할 메달 도안,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가방 도안과 학생 가방 도안들을 비롯한 180여 점의 도안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작한 도안 하나하나가 우리 이민들의 생활에 가닿고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볼 때면 우리 산업미술가가 된 궁지와 자부심이 더 뿌듯이 안겨오고 또 명도안을 창작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도 더욱 들게 됩니다. 오늘 김진순 실장동무는 경공업 제품 도안과 상업 미술 도안 등 여러 분야의 도안 창작에서 자기 몫을 당당히 하고 있는 여성 창작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집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마다에 오리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우리의 낭만적인 생활에서 더 없는 기쁨을 찾으며 창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의 고아를 대하는 태도는 자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무엇보다 북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게 육아원, 애육원, 그리고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으니까요. 즉 국가가 고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길러낸다는 것인데요. 영상을 통해 본 시설의 규모와 세심한 배려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 국가적 경사라고 하면서 애육원 등 북의 고아 양육시설에서 함께 길러낸다는 것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고아 양육시설이 북 영유아 돌봄시설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평양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북은 늘 대답이 정해져 있더군요. 전국의 고아시설은 평양 수준으로 어디든 동일하게
설치한다고 말이지요. 북의 고아에 대한 정책은 각별하다는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해방이 되자 국내는 물론 중국 간도 땅의 항일혁명가 유자녀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지요. 그리고 정부 수립 전인 1947년 만경대 혁명학원을 설립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입학시켰으며 이들은 훗날 북의 튼튼한 국가 건설의 동량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연형묵이지요. 최선희 외무상도 고아 출신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북은 한국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미군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당연히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겠지요. 당시 남의 고아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북은 훨씬 그 규모가 컸을 겁니다. 북은 위탁 형식으로 사회주의 형제국가라 불리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했다고 하지요. 폴란드 경우 6천 명의 고아들이 맡겨졌다가 1958년 다시 불러들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말을 잊지 않도록 교사를 함께 보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상당수 당의 간부로 성장하고 폴란드 대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의 초등학원, 중등학원 정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 저는 다시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됩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